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부터 신도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1기 신도시부터 3기 신도시까지 경기도의 핵심 입지에 상품성이 좋은 아파트에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부터 2기 신도시인 동탄, 검단, 고덕, 운정신도시, 3기 신도시인 창릉, 교산, 왕숙, 대장, 계양신도시까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신도시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분양받고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도시 입주 후 2, 3년은 힘든 시기가 있더라도 결국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하는데요. 제대로 된 신도시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10년에 3배 이상 상승하는 신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신도시의 경우 국가에서 땅을 매입한 공공택지이며 분양가 상한제 또한 걸려 있어서 분양가 자체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지 않은 경우 분양가를 최대한 올리기 때문에 분양을 받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대거 분양 예정인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또한 이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과 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은 가격과 가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전 광교 신도시, 동탄 2 신도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몰랐고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은 2배에서 3배는 오르게 되었죠. 지금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해제되어서 저렴한 분양권도 많이 있고요. 지난 신도시에 실패한 아파트가 없는 만큼 지금 지어지는 신도시 아파트도 5년 뒤에는 잘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분양한 용인의 아파트 분양가를 보셨나요? 해당 아파트는 민간 시행사에서 땅을 매입 후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했는데요. 신도시와는 다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12억에 분양을 했고 이는 다른 더 좋은 입지인 서울보다도 더 비싼 분양가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분양가임에도 순위내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청약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래의 호재까지 전부 분양가에 반영이 되어서 분양가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몇 억이 더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분양가입니다. 5년이 지나도 분양가를 회복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양가는 시행사의 최대 이익을 우리가 받아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신도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서 가격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5억에 분양한다고 했을 때 건축 원가를 따지면 4억 이하로 떨어지기는 힘듭니다. 가격 낙폭이 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며 추후 상승 시에도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차익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는 신도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종류의 신도시에 언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기축 아파트 매매, 두 번째로 청약 당첨, 세 번째로 분양권 매수, 네 번째로 재개발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기축 아파트를 매매한다는 건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다른 소유자로부터 산다는 뜻입니다. 주로 1기 신도시 아파트 혹은 일부 2기 신도시 아파트를 매수하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흔한 종류의 거래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등록되어 있고 그중 가장 상태가 좋고 저렴한 매물을 찾거나 공인중개사에게 매물 리스트를 받습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방식은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 방식이 있고 이때는 매매가 마이너스 전세가인 금액만 있으면 매수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고 그 집을 월세를 주거나 내가 실거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갭 투자 방식은 전세가가 높고 매매가가 낮으면 가장 유리한 방식인데요. 매매가 마이너스 전세가가 낮아서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가율이 어느 지역이나 대부분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갭 투자할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1기 신도시 아파트를 매수할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후 전세가율이 충분히 회복된다면 1기 신도시 중 분당과 평촌과 같은 상위급 입지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1기 신도시의 경우 웬만하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를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재건축 호재로 인해 가격이 이미 올랐다면 예외이지만 이왕 1기 신도시를 매수한다면 재건축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는 두 번째 방식은 청약 당첨입니다. 아직 2기 신도시 아파트 중 검단 신도시, 고덕 신도시, 운정 신도시에는 활발하게 분양을 진행 중이고 많은 물량이 분양 대기 중입니다. 3기 신도시는 일부 사전 청약을 진행했고 앞으로 제대로 된 본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직 입지에 대한 기준이 많이 없습니다. 3기 신도시 중 어떤 지역이 앞으로 좋아지고 어떤 교통이 들어와서 어떻게 좋아질지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좋은 입지임에도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어서 낮은 경쟁률로 좋은 입지에 청약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전 3기 신도시가 진정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며 2기 신도시 중 판교, 광교, 동탄2처럼 될 지역도 꽤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는 세 번째 방식은 분양권 전매입니다.
분양권은 아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전매는 분양받은 권리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2기 신도시 중 일부 아파트가 분양권 전매 가능합니다. 저 또한 분양권을 좋아하고 2기 신도시 분양권에 많이 투자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기축 아파트 대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신도시의 특성상 아직 도시가 완성되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저렴합니다. 또한 대규모 입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매수 후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입주가 안정화됐을 때 매도해서 수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신도시 분양권 투자로 안정적인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입주 물량, 그리고 분양권 전매 가능한 단지, 또한 가장 중요한 아파트의 적정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적정 가치를 알아야 현재 가격이 저렴한지 비싼지, 앞으로 오를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총 5개의 경기도 지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이렇게 총 5개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요. 3기 신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서울과 꽤나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말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평택 고덕, 파주 운정, 양주 옥정 등 경기도 외곽에 있는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서울과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위치를 살펴볼게요. 아마 3기 신도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어도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막연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북서쪽으로는 고양 창릉 신도시가 있고 남서쪽으로는 인천의 계양 신도시, 부천의 대장 신도시가 있습니다. 북동쪽에는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있고 남동쪽에는 하남의 교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알았어도 어디가 가장 좋은 신도시인지는 막막하지 않나요? 5개의 신도시 모두 서울과의 거리는 비슷한데 어느 방향에 있느냐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신도시가 입지가 좋고 또 어디가 안 좋은지 알아야 향후 사전청약과 본청약에서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신도시 가치가 5억이고 B 신도시 가치가 6억인데 두 신도시 모두 분양가 4억에 나왔다면 B 신도시에 당첨되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입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반대로 가치가 더 낮은 A 신도시에 청약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3기 신도시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각 신도시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요. 그럼 가장 비싸질 신도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3기 신도시 안에서 입지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서울에 어디와 가까운지가 중요합니다. 3기 신도시는 모두 서울과 인접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북쪽에 인접해 있는지, 남쪽에 인접해 있는지 그 방향이 다르다고 했었는데요. 3기 신도시도 서울에 어떤 방향에 붙어 있는지를 첫 번째로 봐야 합니다. 한 예로 하남 교산 신도시와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보겠습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는 한강 이남에, 왕숙 신도시는 한강 이북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과 가장 가까운 서울의 구는 노원구이고 하남 교산과 가장 가까운 서울의 구는 강동구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노원구와 강동구 중 어디가 더 좋은 동네일까요? 서울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당연히 강동구가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한 확인을 통해서 어디가 더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최고가 아파트를 나타내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의 노원구를 클릭하고 평형은 84제곱미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청구 3차 아파트가 14억 2천만 원으로 노원구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동구에 대해서도 똑같이 검색해보면 되는데요. 강동구는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가 20억의 최고가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14억 2천대 강동구 20억을 비교하면 강동구가 6억가량 더 비싼 동네이자 더 좋은 입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노원구와 붙어있는 왕숙 신도시보다는 강동구와 붙어있는 교산 신도시가 더 좋은 입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은 주변에 비싼 지역이 있는 곳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래에 있는 과천이 비싸고 강남 바로 옆에 있는 송파구와 동작구가 비싼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준은 서울에 어디와 붙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하고 비싼 지역과 붙어 있는 곳이 더 좋은 입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왕숙보다는 하남 교산이 더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기 신도시의 입지 순위를 결정하는 두 번째 기준은 교통입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거리가 더 멀어도 시간적인 거리는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황시와 안양시가 수원 강교보다는 서울 강남과 더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실제 도착하는 시간은 수원 강교가 더 빠릅니다. 이 모든 게 교통이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3기 신도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GTX라는 교통수단이 들어오면서 광역교통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거리적으로는 서울과 더 멀리 있어서 입지가 안 좋아 보이더라도 실제 걸리는 시간은 더 짧아서 더 좋은 입지가 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과 인천 계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신도시 모두 서울과 거리는 비슷하고 고양 창릉 신도시는 서울의 은평구와 인천 계양 신도시는 서울 강서구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한 기준으로 더 좋은 입지를 확인해보자면 서울의 은평구 최고가 아파트는 DMC 센트럴 자이가 12억 2천만 원의 최고가로 거래가 되었고, 서울 강서구의 마곡 엠벨리 7단지 아파트가 17억 5,500만 원의 최고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두 지역 모두 비슷한 입지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창릉 신도시의 교통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좋은 입지입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에는 지하철은 들어오지 않고 추후 BRT가 들어와서 김포공항역에서 환승을 해서 서울로 진입해야 합니다. 반면 고양 창릉 신도시는 추후 GTX-A와 고양선이 들어오는데요. GTX-A를 타면 서울역과 강남의 삼성역까지 이동할 수 있고, 고양선을 타면 여의도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업무지구인 강남과 여의도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창릉 신도시에 들어온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단순히 지도로만 봤을 때는 두 곳의 입지가 비슷해 보였을 텐데 교통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니 완전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결론은 인천 계양 신도시와 고양 창릉 신도시가 비슷한 입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추후 들어올 교통을 따져보면 창릉 신도시가 더 좋은 입지를 지니고 앞으로 가격도 더 많이 오를 신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천 계양 신도시가 아주 저렴하지 않다면 웬만하면 고양 창릉 신도시에 청약을 넣는 게 더 이득입니다. 30년 전 일기 신도시 때도 일산 신도시를 선택한 사람들과 분당 신도시를 선택한 사람들의 차이는 지금 와서 보면 엄청 커졌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이런 정보를 잘 찾아볼 수 있는데 그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 심했겠죠.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도 분양가는 비슷했을지라도 지금 와서 보면 가격 차이는 심하게 2배까지도 나게 되었습니다. 상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분양가는 비슷하더라도 인천 계양 신도시와 고양 창릉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 기준 가격 차이는 앞으로 꽤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현재의 분양가만 보지 말고 미래에 얼마의 가격이 될지를 꼭 생각하고 3기 신도시에 청약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가 창릉 신도시 대비 분양가가 아주 저렴하다면 계양 신도시에 청약할 수도 있고 경쟁률이 더 낮을 것 같아서 전략적으로 청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 차이도 많이 나지 않을 것 같고 분양가도 비슷하다면 무조건 창릉 신도시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추후에는 3기 신도시 청약 전략에 대한 유튜브도 만들어 볼 테니 구독은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3기 신도시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 될 곳은 어디일까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은 하남 교산 신도시가 가장 비싼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교산 신도시가 강남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신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고양 창릉 신도시가 더 비싸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입지로만 따지면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 신도시가 가장 좋은 입지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두 번째 기준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어떤 교통이 들어오는지 또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교산 신도시에는 강남과 연결되는 3호선이 들어오고요. 창릉 신도시에는 강남과 연결되는 GTX-A와 여의도와 연결되는 고양선이 들어옵니다. 교산 신도시는 입지도 좋고 강남과 연결되는 3호선도 들어와서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호선이 강남의 업무지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테헤란로, 봉은사로, 강남에서 신논현으로 이어지는 라인에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반면 창릉 신도시에서는 GTX를 타면 삼성역까지도 한 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역 인근으로는 현대차 GBC와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일자리와 각종 시설이 들어와서 지금보다도 더 좋아집니다. 또한 교산 신도시가 속한 하남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위례의 롯데캐슬 아파트로 14억 9천만 원의 최고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반면 창릉 신도시가 속한 고양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킨텍스 원시티 아파트가 17억의 최고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남보다도 오히려 고양시가 더 비싸게 거래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단순히 위치 그 자체로만 보면 하남이 고양보다는 더 비싸야 하는데 이미 거래된 실거래가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고양시가 더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하남 교산 신도시보다 고양의 창릉 신도시가 더 비싸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비싼 지역은 하남 교산 신도시와 고양 창릉 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두 지역 중 대장 아파트 기준으로 더 비싼 곳을 꼽자면 창릉 신도시에서 GTX와 고양선 역세권인 아파트가 더 비싸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숙 신도시는 수도권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리시와 서울 노원구의 우측편에 있습니다. 총 5만 2천 세대, 13만 명의 인원을 수용할 계획이고 신도시답게 규모가 정말 큽니다. 왕숙천을 따라서 길쭉하게 도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블록은 이미 사전 청약을 했고 추정 분양가는 파스타입 기준 4억에서 5억대였습니다. 분양가가 꽤나 저렴한데 이 분양가는 본 청약 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 관련해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청약 조건 및 전략도 유튜브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왕숙 신도시에서 사전 청약이 몇 번 진행이 되었고 2026년에서 2027년부터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다른 3기 신도시보다 왕숙 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를 말해볼게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왕숙 신도시에 총 4개의 전철, GTX-B부터 9호선, 4호선, 경춘선이 신설됩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노선이 새로 들어옵니다. 먼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GTX-B 노선을 보면요. GTX-B는 인천의 송도에서 시작해서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지나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여기서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까지 2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합니다. 여의도에 근무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주거지로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제가 이전 GTX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GTX로 인해 가장 수혜를 입는 지역은 서울의 핵심 입지가 아니라 앞으로 서울 핵심 입지까지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곳입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 또한 현재는 여의도까지 가려면 환승을 2번이나 해야 하고 1시간 가까이 걸리지만 앞으로 이 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됩니다. 그러면 여의도에 집을 못 구한 사람들이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한 아파트를 찾다가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면 왕숙 신도시 같은 곳에 거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울 집값과 연동해서 가격 또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왕숙 신도시에는 9호선도 신설됩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 중 2호선과 9호선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강남 3구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강남은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와 인프라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나 땅값도 가장 비싸고요. 수도권의 아파트는 강남까지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냐에 따라 입지와 가격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9호선이 왕숙 신도시에 들어오면서 강남까지 약 45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큰 장점입니다. 이 외에도 강북을 지나 종로구, 서울역, 과천, 안양까지 이어지는 4호선이 들어오고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경춘선 또한 들어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고 그중 서울역, 여의도, 강남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 들어온다는 점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지만 앞으로 확 좋아질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노선들이 들어오면 실수요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의 문제점이 일자리가 얼마 없다는 점인데 이러한 문제점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까지 가는 교통이 좋으면 됩니다. 반대로 신도시이긴 하지만 일자리도 없고 교통도 안 좋은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왕숙 신도시 중 어떤 블록이 괜찮을까요? 이 역시 교통이 어디에 들어오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특히 핵심 노선인 GTX-B와 9호선이 어디에 들어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GTX-B는 왕숙역에 들어오고 9호선은 왕숙역과 풍량역에, 경춘선 또한 왕숙역에, 4호선은 풍량역에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왕숙역에는 GTX-B, 9호선, 경춘선이 들어오고 풍량역에는 9호선과 4호선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GTX와 9호선이 들어오는 왕숙역 주변의 아파트가 가장 좋은 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지도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는 블록의 아파트가 왕숙역까지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왕숙 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가 될 거니 관심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아파트는 풍량역 근처의 아파트로 GTX는 지나가지 않지만 4호선을 타면 종로구, 중구, 서울역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4호선과 9호선이 들어오는 풍량역 근처의 아파트도 충분히 좋으며 지금 동그라미 표시된 아파트들이 지하철 도보권으로 이동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역세권 아파트는 역까지 이동거리가 가까워서 좋기도 하지만 역 근처에 인프라가 몰려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이유도 있습니다. 상업지구가 계획되어 있어 각종 상업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왕숙 신도시가 왕숙천을 따라 길쭉하게 조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9호선이 왕숙 신도시를 관통하면서 들어오게 설계를 했네요. 3기 신도시의 컨셉이 서울로의 접근성을 개선시킨다고 했는데 컨셉에 맞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숙 신도시는 다른 3기 신도시 대비 교통 호재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3기 신도시 중 외곽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별로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서울로의 교통은 가장 개선이 되는 곳입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교통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미 모든 지하철이 다 들어오고 난 상태 혹은 들어오기 직전이라면 가격은 이미 올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어디에 뭐가 들어오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는 별로라서 저렴한데 혹은 청약 경쟁률이 낮은데 앞으로 많이 오르고 더 좋아질 곳을 찾아야 하잖아요. 이런 곳을 찾는데 오래 걸리고 번거롭지만 제 유튜브에서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거나 앞으로도 꿀정보 얻고 싶다면 구독은 지금 눌러주시고요. 왕숙 신도시의 경우 현재 사전 청약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전 청약 혹은 조금 더 있으면 본 청약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청약은 2025년 정도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때는 분양가도 확실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는 부동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분양가 또한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는 모릅니다. 만약 부동산 분위기가 그때까지 좋지 않고 분양가 또한 충분히 저렴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 경쟁률이 낮아지고 앞으로 좋아질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향후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부동산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